이번에 곽종근 같은 경우가 지금 회유하려는 정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곽종근이 뭐 누구 지인이라고 하던데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네, 네. 뭐 그런 음. 내란 혐의로 몰 그렇죠.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네. 이쯤 되면은 음. 아예 그 탄핵 자체가 지금 네.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내란 혐의 걔네가 어거지로 씌운 것까지 해서 네. 거의 뭐 유야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저 정도 지금 증거까지 나왔으면은 지금 우리가 네, 네. 홍장원이 곽종근이를 비롯해서 네. 이번에 신을사 오적이 명단이 지금 육군 사관학교 동창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걔네들은 이전에 나왔던 이종찬이나 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아마도 육사 동문회에서도 이제 아마 제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곽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그래도 별이 3개면은 네. 군대 내에서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별 3개까지 가고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전 사령부 검은 베레모 용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네, 네. 저런 식의 행동을 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안전에 정치적으로 아니 또 다른 측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란 것은 나쁜 영향이죠. 네.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영향을 미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가의 운명, 국민의 운명을 갖다가 정말 뒤바꿔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범죄 행위였는데 이것을 양심선언이다. 허울존 이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거짓을 진술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또 만약에 네가 그 거부한다. 양심선언을 못한다. 그럼 내란죄로 그러면 넌 엮겠다. 내란죄로 잡혀간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받고 네. 소위 양심선언도 아닌 거짓선언을 하면서 양심선언이 척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 곽종근이 이자가 이렇게 거짓말로 양심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다, 탄핵이다, 체포다, 구속이다, 이 사실 말이 이렇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강제 납치를 한 거라 대통령을.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지금 감금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다 이거. 허구로 네. 가짜로 조작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됐고, 네. 이 모든 것은 가짜고 거짓이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한다 그러면서도 내란이라는 항목을 싹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영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긴 대본대로 시간제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도 보면 정말 관상은 과학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문영배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정말 저건 막 귀싸대기를 갖다가 손을 아니고 발로 차쁘면 좋겠어 진짜. 하도 그 네 가지 없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데 요새 근데 그분 얼굴 보면은 이제 좀 웃겨요. 왜요? 왜냐면은 길바닥에 네. 너무 많은 애국 시민분들이 음. 그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르노 판사라고? 아 포르노 판사. 그걸 근데 자꾸 네. 포르노 판사 이렇게 포르노 네, 판사. 르 이렇게 해서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네, 약간 국민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나. 밉상에서. 아니 어디 볼 게 없어서 지 딸년 같은 그 젊은 아이들 그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쾌감을 느껴. 이게 정신병자야 저것도 일종의. 네. 예? 포르노 판사를 떠나갖고 네, 포르노 판사로 됐습니다. 형배한테 내가 지금 좋은 사이트를 좀 알려줘야 되겠네. 어떤 사이트요? 포르노 사이트를. 응? 응. 그 알려줘야 대학원 되겠어. 카페에서 그만 보고. 응. 네. 자식이 말이야. 저 녀석을 보면 네. 이제 일단 내가 우리 특전사 우리 용사들부터 변호 좀 할게요. 네. 우리 검은 베레모가 되려면요. 남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베레모 쓸 수 없습니다. 응? 하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레모 용사들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이런 거는 타고난 탑 A 클래스들이에요. 응? 그리고 부사관으로 기본 5년, 4년을 갖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기 복무를 하면서 저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전에. 네. 응? 그래서 우리 일개 팀에 대위가 팀장을 해도요.
일반 보병 부대는 뭐 100명이 넘는 병력이 자기 부하로 있지만 특전사의 대위는 자기 팀 다 해봐자 12명 아니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인원 갖고 보통 보병의 일개 중대가 아니라 일개 대대만큼의 능력을 발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자원들이 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져 왔고 또 타고난 그런 우리 요원들이 예. 특전사 요원들이 이번에 곽종근이 때문에 아주 그냥 망신살을 하고 망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모욕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특전사는요. 곽종근이 같은 놈은 곽종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곽종근이 저런 그 정신 나간 저런 하나밖에 없고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특전용사, 우리 검은 베레모들은요. 정말 군인 중에 참 군인, 진짜 군인들이 가장 많은 부대가 어디다? 특전사다. 우리 검은 베레모다. 이 얘기를 드리고 네. 우리 검은 베레모 용사들은 안 되면 되게 한다라는 그 정신으로 항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작전에 투입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대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저런 저 똥별 곽종근이와 같은 적이 아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 보세요. 가슴에 왼쪽 가슴에 폐용하고 있는 저 공수 기장도 저는 보니까 기본 강화 4회밖에 안 한 것 같아. 보통 몇 회를 해야지. 특전사 요원들은 네. 보통 저기에 별 정도는 다 붙어 있고 네. 네. 어떤 분들은 저기에 검정색이 아니라 금색 공수 휘장을 달고 있어. 이 왼쪽 이쪽이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네. 가슴에 있는 거. 가슴에 저기 왼쪽에 있는 그 뭐 그렇죠. 네모나게 이렇게 네. 돼 있는 거. 저게 지금 우리 기본 공수 강화 4회를 하면 네. 옛날에는 이렇게 쇠로 된 거 네, 네. 박아줬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네. 네. 그게 아니고 쟤는 보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 기본 휘장 박는 거 네. 그거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런 거지 같은 놈 뭐 경력까지 확인할 것도 없지만 저게 진짜로 우리 특전사 요원이 아니고, 네. 김병준 밑에서 심부름하던 시다발이 하다가, 네, 네. 어떻게 돌아갔고 특전사령관까지 왔는데 저 이전에도 보면 문재인이 때도 그 뭐 문재인이 찬양했던 특전사령관 하나 있었어. 그 친구도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특전사인데. 네. 나중에 물어봤더니 걔도 그냥 날라온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마 저놈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 될 거야 그 사람도. 네. 문재인이가 특전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문재인이 찬양을 하는 그런 정신 나간 놈이 하나 있었어. 그 군인인데. 그거 근데 네. 뭔가 약간 데모 같은 거 해가지고 끌려간 거죠? 문재인 같은 문재인이가? 경우는. 네. 당연하지. 그쵸. 그 자기 자원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절대 아니지. 그쵸. 한때 그 사진을 보고 네. 굉장히 막 멋있다. 네. 뭐 이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저 공수 휘장을 우리도 다 달았지만은 네. 네? 저 공수 훈련은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받아보니까 일종의 특권이야.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야. 국가에서 네. 우선 인정을 해줘야 돼. 너는 이 공수 훈련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공수 훈련장에 공수 기본 교육장에 왔으니까 귀관대로 환영하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실제로 강화 훈련을 하고 네. 이런 건데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권이고 굉장히 어떤 그 좋은 기회인데 네네. 저 자식은 지금 곽종원이 저놈은 우리 특전사를 갖다가 아주 그냥 똥을 싸도 설사똥을 갖다가 아주 버지기로 싸는 놈이야. 저는. 네. 예. 근데 네. 내가 우리 간사님한테 물어볼게. 예. 지금 곽종군이가 네. 특전사령부의 사령관이야. 네. 전체 검은 베레모 쓴 사람들 중에 최고야. 그렇죠. 순서를 따지면. 네. 자, 그런데 자기가 무슨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협박과 해유 공갈을 했다고 그래서 군인의 기본적으로 도리를 버리고 자기가 지시받은 내용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이요? 뭐냐. 당시 특전사 요원들 중에 네. 의사당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철수를 해야 되니까
빨리 거기 나오는 들어가 있던 애들 내와라. 네네. 이 지시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는 바꿨냐면 요원을 빼내라라는 이야기를 국회의원을 갖다 끌어내라. 이런 상황으로 둔갑을 시켰단 말이야. 아, 그거는 완전히 맥락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박선원이나 네. 김병주가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네. 마지못해 거기 끌려가듯이 얘기를 하고 이제는 곽정근이. 그게 자신의 양심 선언이라고 어. 얘기를 하면서 네네.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계로 끌고 가는 네. 그 프레임의 스모킹건이 됐단 말이야.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은 뭐 우리 간사님은 군대는 여성이니까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특전사 사령관이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시 받은 그대로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시한 상황들. 그리고 난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렇죠.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다. 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복명복창해서 부하들한테 전달을 했고 네. 네. 우리는 이걸 했습니다. 이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지시를 내렸던 자기 위에 직속상에 또 있으니까 네네네. 그럼 되는데 이 녀석은 말이야 지가 해석을 하는 거야. 아. 어? 해석을 향해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갖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네요. 그러니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갖다가 이 곽종근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가 양심 선언이로 한 이 거짓말이 결국에는 이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만드는 오늘날 같은 상황으로 좀 끌고 갔다. 네. 이런 거죠. 응? 그러니까 설령 네가 살고 싶다라면은 양심 선언을 해라. 이런 얘기를 쓰레기 김병주, 쓰레기 박범계, 네네. 쓰레기 박선원, 한때 들었다고 쓰레기 부승찬. 할지언정. 얘네들 4명은 네. 국사범이야. 국사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란을 변란을 조장하고 네. 그걸 갖다가 획책한 자들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명의 국사범,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얘네들과 함께 얘네들은 어딜 가야 되냐면 바로 군사법정에 가서 1심 형법 제93조 여적죄를 한 혐의로 네. 전부 사형에 처해야 될 네. 놈들이야.